오늘도 전 영상에 이어 타격 레벨 올리는 법을 이론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곧 저희 팀 선수 시합이 있고 5월은 여러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굉장히 바쁜 시기라 영상을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전 영상을 생각보다 너무 좋게 봐주셔서 바쁘지만 약속한 대로 틈을 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리듬이나 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요. 일단 먼저 페이크, 이 페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좋게 봐주시고 다음 영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다른 요소들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인팅을 정의하면 페인팅은 실제 행동을 수행할 것처럼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신호를 제공해서 상대방이 잘못된 반응을 유도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벨이 올라가면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기술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짜 공격으로 상대를 속여서 진짜 공격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페인팅은 쉽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대를 속이는 동시에 다른 실제 공격을 하는 이 페인팅과 실제 공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 발생 페인팅이 있고, 두 번째는 거짓으로 페인팅을 줘서 상대를 속이고 실제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페인팅과 실제 공격이 시간차가 있는 시간차 기반 페인팅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실 페인팅보다는 페이크에 가깝습니다. 페인팅과 페이크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요. 이번 영상에서 그것까지 구분하지는 않고 같은 개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발생 페인팅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하이킥을 찰 때 상대 발을 보고 아이 페이크를 주고 하이킥을 찬다든지, 뒤로 갈 것 같이 하고 갑자기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스킬들입니다. 시선이나 몸 동작으로 상대를 속여서 다른 곳을 방어하게 하고 다른 곳을 공격해서 공격을 성공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페이크 개념보다는 페인팅 동작과 실제 동작 간의 시간차가 있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페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인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인팅 동작과 실제 공격 간의 시간차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 불응기라는 심리학 이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체육학을 전공했다면 스포츠 심리학이나 운동학습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이 심리적 불응기는 약자로 PRP라고 부르는데요. PRP는 우리 뇌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두 번째 자극이 들어오면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대기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페인팅을 통해 실제 공격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이 PRP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 자극과 2차 자극 간의 시간 차이가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페인팅을 하고 두 번째 실제 동작을 할 때 그 시간차가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킥 페이크를 주고 원투를 친다고 할 때 킥 페이크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투를 치면 이미 상대방이 뇌에서 첫 번째 자극을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페인팅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실제 공격 또한 정상적으로 상대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킥을 차고 원투 연결한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기술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이것은 페인팅이 아니고 그냥 킥과 펀치를 연결한 콤비네이션이죠. 이것은 리듬, 박자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다음에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부분도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첫 번째 페인팅 자극을 주고 두 번째 실제 동작을 너무 빨리 연결해버리면 상대의 뇌에서는 이 동작을 한 동작으로 인식해버리기 때문에 페인팅의 효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운동심리학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간 차이로 0.1초에서 0.3초 정도를 말하는데요. 격투기에서 그것보다 더 빠르게 동작을 연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페인팅과 실제 동작이 너무 빠르게 붙여서 한다면
상대방이 이 동작을 하나의 형태로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페인팅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페인팅 동작이 실제 동작과 최대한 유사해야 됩니다. 이 실제 잽을 이렇게 쳤다면 실제 동작과 최대한 유사하게 잽 페이크를 해줘야만 페인팅의 효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잽은 이렇게 치면서 과도하게 페인팅을 넣는다거나 다른 자세로 넣는다면 그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최대한 실제 공격과 유사하게 페인팅을 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인데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다 보면 이 부분을 고쳐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지도자나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페인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이 페인팅 동작의 실제 동작을 간헐적으로 섞어줘야 됩니다. 같은 페인팅을 계속 똑같이 주게 되면 상대는 거기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페인팅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농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패스를 받아 슛 페인팅을 하고 드리블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매번 똑같이 반복한다.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은 당연히 그 슛 페인팅에 속지 않게 되겠죠. 가끔은 정말로 패스를 받자마자 실제 슛을 해줘야 상대 수비들은 그 슛 페인팅에 속을 것입니다. 격투기에서 어떤 선수가 계속 잽 페인팅을 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상대 선수가 그 잽 페인팅에 반응을 하겠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면 잽 페인팅에 속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진짜 잽을 섞어줘야만 상대 선수는 잽 페인팅에 반응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실제 공격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선수가 실제로 정말 잘하는 공격일수록 상대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페인팅 효과가 더 좋습니다. 킥을 잘 차는 선수가 킥 페이크를 준다거나 잽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또 잘 치는 선수가 잽 페이크를 준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상대 입장에서는 그 공격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농구에서 슛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가 슛 페인팅을 하는 것과 슛 성공률이 굉장히 낮거나 평소에 슛을 잘 하지 않는 선수가 슛 페인팅을 하는 것은 상대 선수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페인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는 방금 세 번째에서 설명드린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똑같은 페인팅을 주면 상대가 어차피 가짜인 줄 알아서 반응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다시 농구로 예를 들었을 때 내가 계속 패스를 받자마자 슛 페인팅을 하고 드리블을 하면 수비수는 제가 공을 받고 슛 페인팅을 해도 반응을 안 할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패스를 받자마자 진짜 슛으로 이용해서 찬스를 잡는 것입니다. 격투기에서 잽 페인팅을 계속 줬더니 상대가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짜 들어가서 잽을 맞추거나 원투를 맞춰주는 것이죠. 저희 팀 선수들은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시키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잽 페이크를 주는 것 하나만으로 패턴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잽 페이크를 주다가 상대가 반응을 하면 킥으로 연결해주고 잽 페이크를 주다가 상대가 반응을 안 하면 바로 원투로 실제 공격을 해주고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의 예일 뿐이고 이 이론적인 부분만 이해하면 이 수십 개, 수백 개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드릴로 익혀놓는다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몇 가지 드릴이나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이 이론만 이해한다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페인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이 페인팅 두 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 소개해드린 심리적 부름기, 이 PRP를 두 번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운동 능력이 좋고 반응 속도가 좋고 기술 수준이 높으면 첫 번째 동작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이 두 번째 실제 동작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속여주면 뇌가 이것을 처리하는데 훨씬 더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잽 페인팅을 주고 킥을 차는 것이 1단계 페인팅,
킥 페인팅을 주고 원투를 주는 것도 1단계 페인팅.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잽 페인팅을 주고 킥을 차는 것처럼 다시 페인팅을 준 다음 실제 공격 원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실제로 레벨이 높은 선수들은 이 스킬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 영상은 산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저희 팀 소속인 제 유튜브 영상에 거의 항상 등장하는 김명진 선수와의 스파링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김명진 선수가 레벨 체인지를 하면서 태클 페인팅을 1차적으로 줬습니다. 제가 거기에 반응을 했고 김명진 선수가 앞손훅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반응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페인팅이었고 클린치에서 발목 받치기가 들어오면서 세 번째 자극에는 반응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냥 공격하고 넘어진 것 같은 이 단순한 상황이지만 뜯어보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지금 3번의 공격, 다시 말해서 2번의 페이크와 1번의 실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레벨이 높은 선수들은 이렇게 페이크를 셋업으로 깔아놓고 공격에 성공합니다. 김명진 선수처럼 이렇게 센스가 타고난 선수들은 이런 이론을 딱히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냥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센스를 갖고 있지 못한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이해하고 트레이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이론을 만들고 설명하고 트레이닝 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페인팅 방법으로는 상대의 이 머리, 인지적인 영역 말고 몸에 내 공격을 적응시키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잽 로우킥을 몇 번 성공시키면 이 경험을 통해 상대 선수는 내 머릿속으로는 이러다가 하이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로우킥에 몇 대 데미지가 들어가면 잽이 날라왔을 때 본인도 모르게 로우킥에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하이킥으로 연결해서 데미지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 시간차 기반 페인팅 방법은 아니고 이 패턴에 변화를 주는 전술적 페인팅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페인팅과 페이크가 있지만 이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페인팅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오늘도 어느 정도 저만의 업계 비밀을 좀 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나중에는 더 이상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지면 언젠가 다 오픈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 팀 선수들과 회원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감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저번 영상에 이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타격의 요소에 대해서도 꼭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